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며 참 단단하고 멋지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늘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타인의 시선에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자존감 높은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이런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남다른 태도와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5가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말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실수나 실패를 마주했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며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말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작은 실수에도 쉽게 자책하고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편이 아닌가요? 완벽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는 않으셨나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보통 사소한 잘못에도 크게 흔들리며 자기 비난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실수와 동일시하여 한 번의 실패가 곧 자신 전체의 실패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 속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이해와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나를 파괴하지 않는 모든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실수나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들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노력과 경험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은 그들의 성장 마인드셋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존감 낮은 사람은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나는 역시 안 되라고 자책하며 쉽게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감 높은 사람은 괜찮아.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날 수 있지.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이처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은 스스로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마법 같은 주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실수 앞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믿어.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적인 말은 나는 나를 믿어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신뢰하고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고
때로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지요. 이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주저하거나 타인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는 편이 아닌가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시작도 전에 포기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늘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지지를 갈구합니다. 스스로의 판단보다는 타인의 평가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쉽게 불안해하고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나는 나를 믿어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확고한 중심을 세웁니다. 이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잠재력을 믿습니다. 이들에게 자기 확신은 오만함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믿음이 그를 운명으로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버트 밴두라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효능감이 높으며 나는 나를 믿어라는 말은 바로 그들의 높은 자기 효능감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존감 낮은 사람은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못할 거야. 다른 사람이 더 잘하겠지라고 미리 단정짓고 도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 높은 사람은 나는 나를 믿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해낼 수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적극적으로 도전에 임합니다. 비록 당장 완벽하지 않더라도 배우고 성장하면서 결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을 이끌어줍니다. 이처럼 나는 나를 믿어라는 말은 우리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나를 믿어. 그리고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어. 이 강력한 자기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감정은 소중해.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적인 말은 내 감정은 소중해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픔, 분노, 기쁨, 불안 등 어떤 감정이든 그 감정들을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자신의 일부로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타인과도 진솔한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화를 내면 안 돼, 슬퍼하면 약해 보여 같은 생각 때문에 스스로의 감정을 부정했던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약점으로 여기거나 감정 표현을 통해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비칠까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다가 결국에는 더 큰 감정적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내 감정은 소중해라는 말처럼 자신의 감정이 어떤 형태이든 자연스러운 것이며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대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이 왜 생겨났는지 탐색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기 수용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수용함으로써 더욱 온전하고 균형 잡힌 자아를 형성해 나갑니다. 불쾌한 상황에서 자존감 낮은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거나 상황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괜히 화냈다가 관계가 틀어질까봐,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는 생각에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존감 높은 사람은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이 감정은 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라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정중하고 분명하게 표현함으로써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의 감정에 종속시키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는 선에서 감정을 다룹니다. 이처럼 내 감정은 소중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돌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의 파도가 일고 있더라도 그것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대신 내 감정은 소중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그 감정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자 단단한 자존감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갈 거야.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적인 말은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갈 거야입니다. 이들은 타인과의 비교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과 페이스를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어떤 길을 가든 개의치 않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성공이나 발전 앞에서 조급함을 느끼거나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겼던 적은 없으신가요? 남들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에 불안해하거나 남들의 시선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했던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외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강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보다는 외부의 소음에 더 귀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갈 거야라는 말처럼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각자의 삶의 속도가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의 가치에 충실하게 가느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그리고 자연의 길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며 진정한 만족을 찾아갑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빨리, 더 많이 성취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이런 압력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또래 친구들이 모두 결혼을 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자존감 낮은 사람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라고 불안해하며 억지로 남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 높은 사람은 나는 나만의 속도가 있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목표와 행복을 향해 꾸준히 노력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알고 있으며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갈 거야라는 말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선물합니다. 여러분도 남들과의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갈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세요.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존감을 지키는 강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적인 말은 바로 아니요, 괜찮습니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요구에 대해 불편하거나 원치 않을 경우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압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을 보호하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내가 거절하면 나를 싫어할까봐 걱정하며 원치 않는 일까지 떠맡았던 적은 없으신가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혹은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늘 예라고만 대답했던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거절을 통해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결국에는 스스로 지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아니요.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부탁이나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엠 스캇 팩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돌봄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피곤한데 동료가 갑작스러운 부탁을 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존감 낮은 사람은 내가 거절하면 동료가 나를 안 좋게 볼까봐 걱정하며 힘들어도 예라고 대답하고 결국에는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자존감 높은 사람은 아니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또는 지금은 제가 에너지가 부족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도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됩니다. 이처럼 아니요.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자기 보호와 자기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치 않는 상황에서는 용기 내어 아니요라고 말해보세요.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5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너그러움입니다. 둘째, 나는 나를 믿어.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셋째, 내 감정은 소중해.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넷째,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갈 거야.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페이스입니다. 마지막 5째, 아니요, 괜찮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단호함입니다. 이 5가지 말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담겨 있는 깊은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분명 더 단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한 뼘 더 키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당당하게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